안녕하세요. 파워디렉터 17강입니다. 저는 월드엑시스이고요. 이번 시간은 파워디렉터의 입자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자 효과는 보통 파티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애프터 이펙트나 3ds max와 같은 고급 툴들에서는 이 입자 쪽이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고급 툴로 가게 되면 이 파티클로 정말 화려한 효과들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좋지만 파워 디렉터에서의 파티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가볍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드리고요. 예제를 한두 가지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이 입자룸 강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자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룸 영역에서 이 버튼이죠. 자, 이것을 클릭하고요. 여기 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단풍나무 그리고 효과 A 이렇게 두 개의 입자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둘을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 일단 한쪽은 지금 이렇게 단풍잎이 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 A를 클릭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별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별이냐 또는 단풍잎이냐 하는 종류도 다르지만 이 각각이 떨어지는 느낌이나 개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릅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움직임과 느낌의 차이를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입자 템플릿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입자 템플릿을 만드시는 것은 타이틀 템플릿 만드셨을 때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플러스 표시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입자 템플릿을 만드실 수 있고요. 또 만들어진 템플릿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연필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자 템플릿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틀룸 쪽과 좀 비슷하죠? 자, 근데 이 플러스 표시 버튼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새 입자 개체 만들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새 입자 개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새 입자 템플릿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수정에서는 지금 보시면 선택한 입자 템플릿 수정이라고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 플러스 쪽만 지금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입자 디자이너가 열립니다. 자, 여기 입자 디자이너라고 써 있죠. 근데 입자 디자이너를 열어놓고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썰렁하죠? 여러분들 타이틀 만드실 때 타이틀 개체 추가하는 버튼 이쪽에 있었죠. 입자 디자이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표시 버튼이 있는데 이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새 입자 개체 추가라는 말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새 입자 개체 추가라는 말 잘 체크해 두세요.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새 입자 개체가 추가된다는 뜻이겠죠. 아셨죠? 새 입자 개체 추가입니다. 자,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크게 보면은요, 이 입자 디자이너 화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이 왼쪽 부분이 크게 달라졌죠? 뭔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한꺼번에 쫙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버튼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왼쪽 버튼이 파란색인 걸 보니까 이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아래로 보시면은 번호가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해서 4개의 옵션이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1번이 지금 선택되어져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클릭하면 2번이 열리고요. 그리고 열린 걸 다시 누르면 이렇게 닫히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클릭했더니 자, 여러분들 이런 거 PIP 디자이너의 모션 탭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죠? 뭐 녹색 X표나 뭐 이런 화살표 같은 것들. 자, 전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일단은 대충 이런 곳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구경을 하시고요. 자,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봤더니 뭔가 이상한 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좀 전에 우리가 새 입자 개체 추가 버튼을 클릭했었죠.
새 입자 개체 추가 버튼을 클릭했더니 그랬더니 이런 게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름은 입자 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입자 개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입자 개체는 뭐냐? 입자 개체는요, 입자를 방출해주는 입자 방출기 또는 입자 분사기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동그라미 위치를 시작점으로 해서 지금 이 분홍색 반짝이들이 쏟아지고 있죠. 방출되는 것 같죠. 이렇게 입자를 방출하는 이것을 입자 개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요. 입자 개체라고 하면 꼭 이 각각의 알갱이들을 의미할 것 같은데, 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입자들을 방출해주는, 자, 이것 아시겠죠? 이것을 입자 개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재생 버튼을 클릭해 보면은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입자들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입자 개체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생시켜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입자를 방출해주는 기능을 가지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입자 개체, 자,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요, 입자 개체에서 이런 모양의 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자, 이 큰 동그라미, 자, 이것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입자 개체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는 이 가운데에서 입자가 방출됐지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꿔줬기 때문에 재생해 보면은 이제 입자가 방출되는 위치가 달라진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잘 보시면 이 양옆에 날개 모양의 이런 선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이쯤에서 이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날개 모양의 선이 그 커버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입자들이 방출되고 있는데 이 양옆의 날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죠? 자, 이 상태로 해놓고 재생을 해보면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 방향으로 지금 입자들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양옆의 날개를 드래그해서 입자가 방출되는 일종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 가운데 화살표가 있죠. 자, 이 녹색 선 끝에 자, 이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을 드래그해서 돌려주시면 이제는 뭔가 방향이 지금 바뀌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자 개체가 향하는 방향을 그 화살표를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입자를 방출하는 입자 개체의 위치, 자, 위치죠. 그리고 입자가 뿌려지는 범위, 또 입자 개체가 향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이 미리 보기에 있는 입자 개체의 이 각각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조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서는 입자 개체를 통해서 뿌려지는 입자들에 대해서 그 움직임이나 속도, 또 개수, 입자들의 모양 이런 것 등등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왼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 중에서 먼저 1번 방출 방법 선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요. 보시면 현재 자, 이것이 넷 중에서 이것이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점이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방출 방법들 중에서 지금은 이 점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점은요, 입자 방출기, 그러니까 이 입자 개체가 점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되면 이 입자 개체는 점형 입자 개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 1번 방출 방법 선택은요, 입자 개체의 모양을 지정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한 점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입자들이 이렇게 방출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보신 입자 개체가 바로 점형 입자 개체였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점이고요. 자, 이것은 선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선이라고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입자 개체는 선형 입자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로 와서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지금 입자들이 방출이 됩니다. 자, 화살표 이렇게 돌려서 방향을 좀 잡아주고요.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지금 입자가 방출되고 있죠. 잠깐 정지 누르고요. 아까 점형 입자 개체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큰 동그라미를 드래그 하시면 입자 개체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 있고요. 또 이 화살표를 이렇게 좀 드래그해서 돌려줬더니 재생해보면 이제는 이 선을 따라서 그 방출되는 입자들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양옆의 날개는 아까 점형 입자 개체에서는 각도를 통해서 범위를 조정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 선형일 때는요, 이제 각도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이 직선을 유지하는 상태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선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역시 입자가 방출되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화면의 가로 길이만큼 이렇게 늘려서 확장시켜 주고요.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자, 재생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 위에서 전체적으로 입자들이 고르게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이 방출 방법 중에서 선 모드였습니다. 선형 입자 개체였어요. 자, 다음으로 그 아래에 이제 이것은 선은 선인데 이제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형 입자 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또 모양이 달라졌는데 이건 일단 재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생해보면 자, 보고 계시죠? 원을 따라 돌면서 입자를 뿌려줍니다. 정지 누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이 표시되고 있는데 노란색이어서 지금 잘 식별되지는 않아요. 자, 희미하게나마 지금 보이시죠? 잘 보시면 여기 이 노란색 원을 따라서 이 원 위를 따라 돌면서 입자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방향을 표시해주는 화살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 기준이 되는 원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출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마스크입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마스크 잠깐 배우셨죠? 글자 그대로 마스크, 그러니까 가면과 같아서 가면으로 가려준 영역은 가면의 모습으로, 그리고 비어있는 곳은 또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효과가 주어지는 곳과 또 그렇지 않은 곳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였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크를 입자 개체에 적용하게 되면 입자 개체에서 마스크가 적용되는 곳은 입자가 방출이 되고 마스크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입자가 방출이 되지 않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출 방법 중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선택하게 되면은요,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입자 개체의 모양이 또 바뀝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포인트가 있는 사각형 박스가 하나 표시되죠. 이것이 이제 마스크형 입자 개체인데요. 이 왼편에서는 보시면 그 마스크용 이미지를 고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기본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이미지가 지금 이 마스크형 입자 개체 이 박스 안에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박스 안에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이 실제로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하얀색 영역에서는 입자가 방출이 되고 그 검정색 영역에서는 입자가 방출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뭐 이것만 봐서는 지금 잘 모르시겠죠? 자, 이 상태로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옵션을 조정하게 되면 이게 좀 눈에 보이게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그 마스크용 이미지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마스크 이미지 삽입 그리고 사용자 지정 마스크 이미지 삽입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 마스크 이미지 삽입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파워 디렉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몇 가지 마스크 이미지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가 하나 열리고요. 보시면은 뭐 별도 있고 화살표도 있고요. 여기에 뭐 또 I love you도 있네요. 자, 이런 거 클릭해서 이제 열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자, I love you. 자, 이렇게 그 마스크 이미지가 바뀌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리 보기 이 박스 안에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I love you의 글자와 하트 이 모양들이 이 박스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하얀색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입자가 방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1번 방출 방법 선택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여기 이 1번 방출 방법 선택 메뉴는 입자 개체의 모양을 지정해 주는 곳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 입자 스타일은 여기 2번 입자 스타일 선택은 잠시 건너뛰고요. 자, 먼저 3번 입자 추가 삭제. 자, 이것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이 3번을 클릭하시면요. 여기서는 입자 개체의 모양이 아닌 입자들의 모양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조금 전에 1번 방출 방법 선택에서는 우리들이 입자 개체의 모양을 지정해 준 거죠. 여기 3번에서는 입자 개체의 모양이 아니라 입자의 모양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입자룸의 템플릿들 중에서는 별이 쏟아지는 것도 있었고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죠. 이 입자 디자이너에서 옵션들을 조정해서 입자들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요. 물론 아직 그 옵션은 여러분들이 배우시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살펴보실 거고요. 아무튼 입자들의 움직임을 조정해서 만들어 주고요. 이제 이 3번 입자 추가 삭제에서 단풍잎을 지정하면 우리가 만들어준 움직임대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거고 별을 지정하면 별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버튼이 두 개 있는데 플러스는 입자 모양을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홍색 반짝이, 여기에 지금 분홍색 반짝이 있죠. 자, 그것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기본 이미지 삽입, 또 사용자 지정 이미지 삽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기본 이미지 삽입을 클릭하게 되면 파워 디렉터에서 미리 만들어준 그 입자 모양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본 입자 모양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농구공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입자들이 농구공이랑 분홍색 반짝이랑 이렇게 반씩 섞여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생도 한번 해볼까요? 자, 재생해 볼게요. 농구공이랑 분홍색 반짝이랑 이렇게 섞여서 지금 방출되고 있죠. 자, 정지 누르고요. 물론 이것은 3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또 버튼 클릭하고요. 기본 이미지 삽입 클릭하고 빨간색 별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열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색 별들 있죠?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또 재생 눌러보면 농구공, 빨간 별, 분홍색 반짝이 이렇게 섞여서 지금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입자 모양은 뭐 여기서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필요 없는 입자 모양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입자 모양은 여기서 제거되게 됩니다. 자, 이제 1번과 3번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2번과 그리고 4번 옵션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은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번과 4번 옵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탭 버튼 있죠. 자, 이 내용 그리고 간단한 활용 예제들을 모아서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자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입자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